강동구가 전세 가격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 옆에 쿠션 쳐서 점점 풀리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건 수도권으로 좀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임차료 안정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뉴스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나비 효과?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인데, 얼마 전에 실거래 의무 폐지, 아니죠, 폐지가 아니고 유예죠, 유예. 3년 유예를 하는 걸 발표를 했죠. 실거래 의무라는 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이 준공되면은 최장 5년까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였는데, 이게 2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3년간 유예하는 형태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기를 좀 조장하는 그런 정부 성향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비 효과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월 29일 지난주 목요일에 주택법, 공항소음방지법,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법, 철도안전법, 이 4가지 법령이 국토부 기관으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보면은 다 보셔도 되지만은, 그 중에 주택법 개정안은 이런 건데요. 수도권 분상제 주택의 거주 의무자는 이제 분양권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거주 의무 기간 최장 5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이게 준공일이죠.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그냥 무조건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3년 이내에 그냥 입주한 다음에 하면 된다. 그래서 3년 유예해 줬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에 따라서 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뭐 당장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이 주거 불편 해소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현행 24년 4월 입주 예정자가 입주 시 해야 되는데 입주 시점 3년 밀린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요 내용이 메인인데, 근데 이것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카메라를 켰겠죠. 두 번째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이미 주택법 49조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준공된 주택의 경우 그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쭉 사는 게 아니라 이제 3년 유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한번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시가 이런 건데, 작년 4월에 기입주한 분상제 단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작년 4월부터 만 5년이니까 28년 4월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이 빵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은 작년 4월부터 뭐 한 25년 4월까지는 잠깐 살다가 중간에 3년 전월세 주고, 지금 줘도 되겠죠. 지금 이제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임대차 공제한 다음에 제가 전월세 줘도 되는데, 지금 3년간 전월세 주고 그 다음에 그게 마무리되면은 나중에 내가 들어와서 거기 살아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한해서, 이게 내 생각엔 분명 시장 나빠지잖아요. 그럼 또 2회, 3회 막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1회 한해서 그 전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가한 게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준공한 그런 주택들, 뭐 재작년에 준공한 주택들, 이 제도가 21년부터 시행했으니까 그때부터 분양권 받아가지고 준공한 주택들 보면 보통 23년 이후에 준공됐다고 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혜택을 받는 거죠.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게 추가되면서 전세 물량이 좀 늘어날 만한 환경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서울시가 하거나 이런 형태의 주택들인데,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그냥 쭉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거 왜냐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니까 초기 분양가가 너무 낮고, 뭐 제3자에게 전월세를 주면 오히려 돈을 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땅값은 월세 내고 건물은 내가 분양을 받은 건데, 그거를 일반 시세로 임대차를 줘버리게 되면은 소위 뭐 시세 차익이, 임대 시세 차익이 나니까 그냥 의무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걸 유지하는 형태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개인데, 첫 번째 뭐다? 아직 입주 안 한 단지는 처음부터 내가 입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입주한 단지라면은 지금 그냥 나와서 한 3년 동안 임대차 주고 다시 들어가도 되는 식으로 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졌죠. 그랬더니 이제 기사가 바로 나왔어요. 28일 날 이게 통과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전세가 얼마나 더 싸지냐 이러면서 분상제 실거주 의무를 풀리니까 매물이 쏟아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매경도 났고 조선도 났고 쭈루루 났습니다. 보면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가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5만 가구인데, 이미 이 중에서 11개 6,500가구가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입주한 단지들은 그 두 번째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입주한 단지들에서도 혜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입주 예정 단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데는 처음부터 입주 안 하고 바로 임대차를 놓겠죠. 그렇게 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가 시작된 곳과 앞으로 입주가 시행될 곳에 전세 매물이 나오게 된다. 이러면서 24년 2월 강동구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한 500개가 이렇게 튀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대표적 단지가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이평세상 고덕 어반브릿지인데, 여기가 600세대 규모 단지거든요. 600세대 단지인데 이제 전세가 이제 한 100개, 여기서만 한 100개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여기 이평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약 600세대 단지인데, 여기는 공공주택지구로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신규 분양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동구지만 신규 분양 사업이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강동구 길동의 강동 헤리티지 샤이는 1300세대짜리 사업인데, 얘는 올해 6월 준공이거든요. 이거는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개발이니까 600세대가 전부 신축 분양이고, 얘는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은, 왼쪽에는 분양권이 있고 오른쪽에는 분양권과 원조합의 경우에는 입주권이라는데 입주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희가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여기도 12,000세대인데 조합이 있었고 일반 분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다 있는 데서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분양권만 있는 신도시에서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분양권과 입주권을,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신도시 분양을 보면은 모든 주택이 신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다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신규 입주하니까 전부 분양권이죠. 근데 구도심 정비사업은 조합은 입주권, 분양가 상한제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권이거든요. 우리 실거주 의무라는 거는 분양권에만 있어요. 분양권에만. 그러니까 입주권을 갖고 있었던 원래 조합원들은 그냥 내가 전세 주고 싶으면 전세 주면 되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모든 주택이 분양권이니까 이런 실거주 의무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준공됐을 때 전월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지구,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었는데, 그 신도시 짓고 나서 거기 지역을 분상제로 분양을 하고 나서 땅 때려버리면은 3기 신도시 지어지고 나서 그 도시에 전월세가 없는 거예요. 최장 5년 동안. 그래서 최장 5년 동안 전월세가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딱 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준공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전월세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전월세 수요는 있을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의 분양권을 분양받은 경우하고, 여기는 이제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합의 입주권이 더 많은 단지들, 그러니까 구도심에 재건축을 하면은 조합 입주권이 80%, 일반 분양 10에서 20% 되잖아요. 근데 요거 받으신 분들이 지금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원래 입주권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입주할 거면 입주, 아니면 임대차 주고 싶으면 임대차 주면 되는데, 이걸 다 뭉쳐가지고, 저라면은 이거를 투트랙으로 이원화된 그런 대응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분양권으로 다 퉁쳐가지고 이렇게 대응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도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그 임차 물량 조정 때문에 들어가는 거하고 구도심하고는 되게 다른 여건인데,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가 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주택 관련 임대차 매물이 조금 쏟아지게 됐고, 그래서 임차료 안정에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이 나비 효과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과거에 재건축 실거주 2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21년도에. 이게 뭐냐면은, 재건축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투자로 재건축을 전세 끼고 사거나 뭐 대출 받고 사거나 한 사람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실거주를 해야만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21년도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옛날 얘기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뭐 저한테 댓글에 뭐 최부심님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사람인데 잠깐 감정적 될 수 있지. 하여튼 그런 건데, 2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들은 노후 아파트니까 소유주분들이 보통 외부에 계시고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임차로 돌리고 있는데, 요거를 적용을 하니까 그 투자 수요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거를 땅 시행을 했더니, 투자로 그 주택을 샀던 사람들이 원래 임차를 돌리고 있었는데 전부 임차인들 나가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그 주택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의 노후 주택은 노후 아파트부터 임차료가 튀기 시작해가지고 원소유주가 그 집에 와가지고
돌리니까.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냥 실제로는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척을 하는 이런 개조도 많으면서 막 집 막 공실, 준공실로 만들고 이런 게 21년에 성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정말 원래부터 20년 하반기부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튀었는데 21년이면 안정화 정책을 낼 법도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임차 물량을 더 줄이는 정책을 21년에 또 써버리니까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실거주 그 의무화 정책은 이렇게 하고 나서 후폭풍이 너무 세가지고 전세가 앙등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폐지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 시장 관련한 대책을 막 내다 보면은 거꾸로 임차 시장에 그 유탄이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임차 시장 정책부터 원래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매매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냈고, 정부는 매매 시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매매 시장 풀어주려고 이제 이런 실거래 의무 유예라든가 이런 거는 매매 관련 정책을 내준 거죠. 그렇지만 이쪽 반대쪽으로 나비 효과를 타가지고 전세 공급이 늘어나게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책이라는 게 갖고 있는 양면성이랑 그런 아이러니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어쨌든 올해 작년 4분기 때 1분기까지 실거주 의무화 이런 거를 두고 그 전세 시세가 뭐 전세 시세가 꼭 이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은 소유주한테 거기에 거주를 반강제적으로 하게 하면서 신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전세 시세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국면이 됐기 때문에 강동구가 전세 가격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 옆에 쿠션 쳐서 점점 풀리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건 수도권으로 좀 확대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임차료 안정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동산 정책 할 때 매매는 매매 정책만, 임대는 임대 정책만 이렇게 내지 말고 매매 임대를 모두 보는 그런 정책들을 좀 잘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